기획위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기획위원들을 만드셔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이 만드는 거에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면은, 만약에 물의 문제다 이러면은 물 관련돼서 전문가를 우리가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다 이러면 신재생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불러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영역별로 다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면은 그런 분들을 좀 따로따로 모이셔가지고 그 논의를 하반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월 말 11월 달에는 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평택에 이런 목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 이 제안된 내용은 행정하고 얘기해서 행정이 동의를 또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 하반기 때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목표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문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절주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 절주를 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그냥 먹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를 하지 맙시다. 이런 세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세부 계획을 세우면은 2차를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표를 내년에 행정과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택의 물, 그러면 평택호의 그 수질 환경을 좋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BOD 함량이 뭐 얼마인데 2030년까지 BOD 함량을 이 정도로 줄입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잘 됐으면 우리가 잘 됐다, 못 됐으면 왜 못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지표 개발을 해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하고 행정하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책기획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과하고 해가지고는 환경 문제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7개 과제 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목표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된 거, 보건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또 일자리 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아 문제, 이거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부서로 해서 안 되니까 여기랑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표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평택호의 물을 깨끗하게 합시다 해서 우리가 지표를 BOD 함량을 낮추는 거로 했어요. 그러면은 BOD 함량을 낮추는데 기본적으로 BOD 함량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조사하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만들고 내년에 지표를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 모니터링하는 과정까지를 같이 할 기획위원 정도를 하셔야 돼요. 기획위원들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목표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무국장이 아나바다 장터를 조그맣게 해보자 했던 게 우리 알뜰남차가 커진 것처럼, 우리 환경 영역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하나 시민 실천 사업을 한두 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바다, 우리 알뜰남 장터 같은 이렇게 시민들이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많은 고민을 해보셔서 그 실천 사업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이렇게 환경의 직접적인 얘기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상 생태계다 이러면은, 육상에 있는 동식물에 대한 것들 중에 평택시에서 고민되는 거, 외래종을 퇴치를 해볼까? 그럼 외래종 중에 뭐 해양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물하고도 관련돼 있긴 하지만, 통북천에 우리가 외래종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를 퇴치하자. 또는 외래 식물들 중에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곳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그걸 없애보자.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실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이게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사업으로 다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올해 진행해 나갈 사업이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올해 하반기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원회가 대표적으로 할 만한 사업을 한두 개라도 한번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뒤에 것들은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건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회의를 갔던 게 평택시에 협치회의를 갔던 게, 평택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사업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또 다른 사업이 뭐냐면은 도시숲을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110억씩을 투자해가지고 도시숲을 조성을 해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바람길, 무슨 숲길 이런 거 막 조성을 해서 올해만 해도 벌써 한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면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금 TF팀을 지금 꾸리려고 해요. 근데 도시숲 관련된 민간의 단체가 별로 없어요. 민간 단체가 없는 거야.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한 분은 남부생태연구소가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린트러스트라고 오중근 원장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몇 명이랑 꾸려놓은 조직이 있어요. 그린트러스트라고. 근데 그린트러스트라는 게 여기 보시면 서울 그린트러스트 요 그린트러스트 이거거든요. 요게 이제 시민정원사 또는 도시숲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 내에 이 녹지환경축을 만들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향후에 평택시 굉장히 커다란 과제예요. 저는 우리 환경위원회 내에서도 이 고민을 좀 하는 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민간 단위로다가 이제 TF팀 꾸리고 지금 계획은 한 9월 달쯤에 이런 평택의 도시숲 무슨 민간 거버넌스 조직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숲 해설가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이제 하게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민간 조직이 없는 거예요. 평택 내에. 그래서 저는 환경위원회 내에 우리가 한 분야로, 우리 육상생태계에 관심 있고 우리 숲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 분과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는 어떤 한 분 정도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보면은 2030년까지 평택의 인구가 이제 예상할 때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권역별로다가 굉장히 커다란 도시공원들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시에. 그럼 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면은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잘 조성할 거냐,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고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하고 싶어서 오늘 왔던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며칠 전에 파리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집권당인 그 파리 총리가 있는 당이 아닌 다른 당이에요. 근데 이 앤 이달고라는 파리 시장이 당선이 며칠 전에 됐는데, 이분이 파리시를 2050년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파리 시내에 들어오는 차들은 모두 30km로다가 제한하겠다. 그건 뭐냐면은 가능하면 도시 권역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 보행자 중심인 도시를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큰 도시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커다란 숲을 더 조성해 나가겠다. 파리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파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숲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리에 숲을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도시화되어 있는 공간들을 다 숲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참 웃겨요.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도심지 내에 차량의 진입을 막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런 계획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뭐 디지털 광고판 싹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막 이거 광고를 한다는 거는 소비를 막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겠다. 그 다음에 그 임대해주고 있는 것들을 시가 사가지고 공공임대로 다 바꾸겠다. 그 다음에 파리 시민들의 먹을거리 중에 한 10%는 도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시장이 발표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도시숲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시숲 얘기를 하면서 도시내, 우리 평택이라는 곳이 향후에 100만, 2030년대 80만, 100만을 얘기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서 수원이랑 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원에도 예전에 지금 저쪽에 서둔동이라든지 저쪽에 그 동수원 쪽에 있는 영통지역 이런 데 다 논밭이었거든요. 네? 그게 다 도시화 돼버렸잖아요. 수원 인구가 지금 130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져 있어요. 평택도 100만 도시가 된다, 80만 도시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공간까지 도심지가 확대된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평택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갖고 나갈지 저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030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1999년도에 고민하고 2005년도에 아나바다 장터를 했던 게 지금 10몇 년 훌쩍 와갖고 2020년이 됐잖아요. 2030년까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평택시의 생태환경 또는 육상환경, 해양환경 또 물이라든지 에너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환경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과제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 이 고민을 좀 해 나가는 게 우리 환경위원회의 역할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까지 이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런 워크숍 끝나고 나면은 운영위원회 하게 될 거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분과는 지금 위원분들이 한 50분 정도 돼요. 제 생각에는 분야별로 나누든 관심 영역으로 나누든 환경 중에 해양 생태계, 물과 관련된 이런 것만 고민하는 이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고 지금 미세먼지 얘기하고 도시숲 얘기하니까 이거 관련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는 육상생태계 고민하는 팀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분야별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긴 한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이런 올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길게는 막 30년까지 가는 좋은 대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시민 실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계획을 제가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